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입니다. 작년 2월 24일에 이제 개전했죠. 거의 1년 다 돼가고 있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이제는 사실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우크라이나는 인력과 장소, 즉 하우스랑 도우미만 제공하고 사실상 나토와 러시아의 전쟁이 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하니까 이게 뭔가 싶죠? 바로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이니셜입니다. 이 기관이 이제 2차 세계대전 후에 종전되고 나서 이제 동서냉전이 시작되고 공산주의 소련의 팽창과 유럽 공산화를 막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한마디로 북대서양 국가들이 최초로 결속해서 설립한 군사동맹입니다. 이후에 냉전이 격화됨에 따라 가입국이 늘어났어요. 스위스, 오스트리아 같은 영세 중립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1952년에는 터키와 그리스가 가입했고, 이제 초기에는 이게 좀 반소련 노선이 좀 명확하지 않았나 봐요. 1954년 3월에는 아주 황당하게도 소련이 나토 가입을 신청합니다. 우리도 유럽의 안보에 보탬이 되고 싶네요 하면서. 그러다가 정중히 거절되기도 했죠. 그러나 이듬해 1955년 5월에 서독에 나토 가입이 성사되자 그제서야 나토의 본질을 눈치챈 소련은 공산화된 동유럽 위성국가들을 모아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했고, 이후 소련이 무너지는 1991년까지 유럽은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대치사항이 이어졌습니다. 냉전이 끝나자 바르샤바 조약기구의 소속 국가들도 더러 나토에 참여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같은 이 발트 3국 같은 나라들도 그렇고, 이렇게 나토의 영역은 점점 러시아를 향해서 동진해갔죠. 원래는 소련이 해체됨으로써 나토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거지만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은 이제 여전했기 때문에 루소포비아라고 하죠. 이제 러시아 공포증. 나토는 어쨌든 그것 때문에 현재까지 이제 존속을 하게 됐어요. 마침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격돌하기에 이르렀죠. 유독 나시들과 악연이 많은 러시아의 역사입니다. 보시면은 1650년대에 러시아가 조선 및 청나라와 격돌했다가 패퇴한 나선 정벌이 있었고, 나선, 이게 러시아를 한자로 표현한 게 있는 나선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를 정벌했다 해가지고 나선 정벌, 어쨌든 나자 들어갑니다. 또 보시면은 1812년에는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한바탕 고생합니다. 이게 공식 명칭은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 러시아 역사 기록에는 1812년 조국전쟁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은 1941년에서 45년까지 나치 독일의 침공으로 큰 희생을 치렀습니다. 2022년에는 결국 나토와 우크라이나와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나선정벌, 나폴레옹, 나치 독일, 나토, 우크라이나. 참 러시아는 나자랑 엮이면 고생을 하는 이상한 징크스가 있다, 그죠? 굉장히 묘한 것은 개전을 선포하는 러시아 대통령 푸틴의 명분은 우크라이나의 비나치화인데 2022년에 무슨 나치 타령이냐. 어안이 벙벙한 것도 잠시 놀랍게도 과거 나치 독일을 도왔던 우크라이나의 나치 패거리들 스테판 반데라라는 사람의 추종 세력입니다. 이들이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명맥을 이어서 결국 지난 2014년 유로마이단 혁명 이래로 이제 정권까지 장악하고 네오나치의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는 진실에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범죄를 일으킨 나치 패거리들의 후예인 우크라이나 네오나치 정권을 80년 전에 나치 독일을 토벌한 그 연합군의 후신인 나토가 너무 스무스하게 인정해주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참 묘한 거 아닙니까? 과연 나토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보시면 유럽 어디 이제 언론지에 실린 만평인데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힌 포로 수용소에 갇힌 나치 장교가 연합군 병사와 말을 트고 친하게 지내더니만 같이 담배도 나눠 피고 이제 맥주도 마시고 하더니만 별안간 나치를 나토로 바꿔 달고
연합군 병사의 상관으로 변신했다는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단순히 네오나치를 돕는 나토를 비판하는 농담인 걸까요? 본 게시탐정의 추리가 시작되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저 만평은 상당히 역사적 팩트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으로 나치 독일이 패망하고 구나치 독일군은 철저히 숙청되고 청산되었을 것이라 여기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 직후 건국 초기에 북괴의 김일성과 대치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국방과 국정의 체계를 빨리 갖춰야 됐기에 구일본군과 일제관청에서 근무했던 부역자들을 출연해서 등용했던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로 인해 나치 독일군 최고의 명장이자 독소전쟁에서 수많은 소련군을 갈아마셨던 에리히 폰 만슈타인이 복직해서 신생 독일 연방군의 고문을 맡아서 군대 재건에 착수했고 그에 따라 많은 나치 독일군 출신들이 대거 복직해서 서독의 군대를 충원했습니다. 뭐 동독도 상황은 딱히 다르지 않았다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냉전 상황에서 결국 1949년에 수립된 서독의 아데나워 내각은 구나치 전범들 중에 단순 동조자들을 대거 사면하여 정권에 등용했답니다. 물론 아데나워 총리 이 사람은 나치 독일 당시에 히틀러에 반대했던 반나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치 청산보다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작자였고 결국 이자의 내각에서 나치 인사들은 사실상 복권됐습니다. 말이 뭐 단순 동조자들을 사면한다는 거지만 아유 뭐 나치 이력자들 풀어준다는 거 아니야. 까놓고 말해서요. 그렇게 1966년에 집권한 이게 아데나워의 사람이 엄청 오래 집권했거든. 한 14년인가 집권했거든요.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3대 총리인 이제 키징어가 무려 1966년에 집권합니다. 그 후임 총리인 그 쿠르트 키징어라는 사람이 무려 나치 당원 출신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치 독일이 1945년에 패망하고 불과 20년 후에 나치 출신의 총리가 집권한 겁니다. 쇼킹한 일이다, 그죠? 동시에 미국도 필요에 따라 진작부터 나치 출신 전문직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었고, 뭐 나치 친위대 장교들을 뭐 미국에서 데려갔다 이런 말들 많았죠. 결국 미국과 나토 모두 나치 출신들을 등용하면서 소련을 도발했고, 공산주의를 방어한다는 구실로 나치의 면죄부를 씌워주었던 겁니다. 서독이 당시에 이제 베를린도 그렇고 소련과 대치하고 있는 최전선이었기 때문에 그걸 핑계로 다 풀어준 겁니다. 보세요. 한스 슈파이델이라는 구나치 독일군 중장을 지냈고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사막의 여우라 불렸던 에르빈 롬멜 장군의 이제 부하였던 사람입니다. 부하였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배신해가지고 롬멜이 처형당하게 만드는 사람이기도 해요.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히틀러의 장군이었던 사람이 나토 중부 유럽 연합합동군 사령관 및 나토 지상군 참모총장에 오르는 참 멋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독일군의 장군이었던 사람을 나토군 사령관 참모총장으로 임명한다? 포로로 잡은 나치 장군이 나토 장군으로 변신하고 연합군 병사가 방금 전까지 포로였던 그에게 경례를 하는 앞전에 봤던 그 만평 그 상황인 거예요. 이게 소련과 대치한 최전선이란 이유로 독일은 나토의 주축이 되었고 당면한 소련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구실로 나치 군대의 잔당들이 컴백하였으니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경계심은 참 안 봐도 유튜브일 지경인데 그것이 불안불안하게 흐르다가 마침내 나토의 전쟁 대리인으로 우크라이나가 선정돼가지고 거기는 네오나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원조 나치의 후손이었죠. 현재 1년 가까이 전쟁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러시아를 부셔버릴 수만 있다면 나치 정도는 얼마든지 친구로 만들 수 있다는 나토의 배포가 참 대단한 건지 무모한 건지 모를 판이네요. 보시면 나치와 나토,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네오나치 군대인 아조프 대대가 나토 깃발과 나치 깃발을 함께 들고 있는 유명한 사진입니다.
보면 왼쪽에 그 나토 깃발, 오른쪽에 나치 깃발, 그리고 앞에 이제 나치식 경례를 하는 병사도 있죠. 바로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시탐정이었습니다.